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서로 출발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남다르다, 당당하다, 거침없다, 이런 수식어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게임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지휘자 진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보는 게 좋은가요? 저기 보는 게 좋은가요? 저를 보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인데. 아, 네. 네. 아, 이게 보여서 뭔가 신경 쓰이는.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 보이는 예. 라디오라 아, 그렇구나. 예, 네. 저희 모든 인터뷰가 나중에 네, 네, 유튜브로 네. 올라옵니다. 아,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네, 멋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바쁘시죠? 얼마 전에도 공연 있는 거 제가 포스터에서 봤는데 음, 6월 12일과 16일에도 또 예당에서 연주가 잡혀 있더라고요. 네. 6월 12일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네,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할 예정이고요. 레캠이요. 예, 네,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홍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6일의 경우에는 마스트미디어와 함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요. 네. 디즈니 클래식 콘서트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EBS와 업무 협력을 해서 방문하셨는데 우리 정경의 클래시컬 라디오 스튜디오를 견학하러 와주셨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선생님이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저 EBS 좋은 방송국인 거 아시죠? 예, 다른 방송이라 하시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하루의 시작 보통 몇 시에 시작합니까? 조금 부끄러운 질문인데, 아닙니다. 네, 음악가들 다 늦게 일어나는 거 우리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네, 7시에 기상을 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른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7시에 기상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취침 시간이 좀 늦어요. 네. 4시 막, 오전 4시요? 네, 네. 일을 하다 보면 네, 밤에 일이 좀 잘 되는 편이라, 네,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되게 늦게 일어나고, 네. 네, 일이 있어야 되니까 7, 8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조금 오전 그렇습니다. 4시에 주무셔서 지금 뭐 7시 일어났으면 3시간 주무셨네요? 네. 평소에는 한 12시까지는 주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틀, 3일 텀 가지면서 네. 좀 푹 자고 또 일이 있을 때는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조금 랜덤합니다. 지난주에 네. 그 전 예술의 전당 사장 김용비 교수님 오셨는데 아, 네. 예, 오전 3시에 주무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그래서 네. 이제 카톡을 제가 그럼 오전 교수님 1시에 보내도 무방합니까 하니까 그때가 제일 답장이 잘 될 거라고 2시에 잘 될 오, 거라고. 근데 저도 늦게 자거든요. 음악가들 다 늦게 어, 잡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네. 작곡가 친구들이 많아요. 아하. 한 새벽 2시부터 연락이 잘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에 가셔도 네. 시차 적응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지휘자 진솔 소개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마나인 국립음대를 졸업했고요. 독일 바텐바덴 필하모닉, 캄모 오케스트라 하이브론, 불가리아 플로디디프 주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남독일 필하모닉 콘스탄츠 등을 지휘했습니다. 귀국 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여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호흡을 맞췄고요.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와 서울학생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했습니다. 배우 이영애가 주연한 드라마 마에스트라 클래식 총괄 자문으로 활동했고요. 2024년 홍진기 창조인상 문화예술 부분 5월 28일에 수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팔레르모 뮤직 페스티벌 개막과 폐막 공연 지휘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대구 국제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고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 아르티지 예술감독, 국내 민간단체 최초로 말로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프로젝트 말러리안 예술감독, 플래직 대표이사 겸 예술감독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는 맹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수요초대석 지휘자 진솔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요즘 그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클래식 콘서트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게임을 좋아하기도 아, 하고, 게임 자체를 예, 좋아하세요? 게임을 많이 좋아했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금 음, 성인 돼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컴퓨터는 생겼지만 고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뭐 네. PC방이라든지 성행하면서 네. 집에 가구마다 컴퓨터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아이들이 컴퓨터를 만져보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런 문화들이 그때 확산이 됐고 자연스럽게 아마 제 세대 사람들은 게임을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군요. 저도 제 동기들이랑 선후배들이 그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는데 네.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게임 음악과 클래식을 접목하셨는데 그 생각 어떻게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로 게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로 제정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네.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작년에 뮤지컬 그리고 게임을 제정했거든요. 법적으로 문화예술이라고. 그만큼 이런 확대되는 시점에서 저희 세대가 어린 나이부터 즐겼던 거를 자연스럽게 접목해 보는 거는 되게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 예, 뭐 음. 이렇게 문화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흐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걸 제 전공 분야와 접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것 두 개를 네. 접목하는 건 당연하다. 네. 네, 흥미롭습니다. 자, 게임 음악과는 또 거리가 먼 말로 음악도 자주 연주하시는데요. 네. 국내 민간단체 최초로 말로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프로젝트 말러리안 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말러리 연주하게 됐습니까? 어, 사실은 말러라는 작곡가가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작곡가예요. 음악 자체가 뭐 굉장히 이렇게 말러 팬들께서 들으시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러라는 사람 자체가 네. 음악 자체가 조금 후기낭만에서 좀 허세도 있고 규모도 너무 크고 네. 쉽게 아무나 도전하기 어렵도록 네. 좀 그런 욕심 많은 컨텐츠로 당시에는 좋아요. 작곡가 이런 예, 예, 멘트. 그런 지휘자에게 이런 멘트. 후기 낭만에서 말러가 허세가 있다. 예, 굉장한 하지만 네. 물론 그렇게 보여줬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 와중에도 좀 독보적으로 네. 본인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마음과 또 물리적으로는 그런 요소들도 다 이렇게 좀 투영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그 인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말러란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음악도 매력적이고 살짝 부족할락말락하면서도 그거를 어떤 철학적으로 뿜어내는 그거에 아마 대부분의 말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화돼서 말러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그런 것들을 민간의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다닐 때, 네. 대학을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인 백남욱 교수님께서 음. 이제 말러를 좋아하셨거든요. 슈트라우스가 말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레파토아를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말러는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음. 너무 어려워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좀 어렵지 않나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어렵고. 네. 그래서 그래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뭐 아, 모르겐이라든가 네. 알로르질렌이라든가 뭐 나크트라든가 이런 거는 네. 그래도 그때 이제 음. 대학원생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 말러는 솔직히 손도 못 댔는데 오늘 아, 이렇게 말러에 대해서 내가 왜 어렵다라고 느꼈나 생각을 해보니까 허세가 있었네.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편성 당시에 같이 이제 그나마 후기 낭만에 계시는 와그너 같은 분하고 조금 결이 달랐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와그너, 말러, 브루크너 이렇게 세 명의 팬덤이 좀 있는 편인데 저는 그 세 분 중에 말러를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와, 저는 요즘에 그 클래식 요가들뿐만 아니라 네.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음,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음악 좋다, 저 네. 말로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네. 뵙게 5번 될 때만 사학장 때문에. 그러니까 5번 사학장 때문에 그럼 저는 깜짝깜짝 속으로 놀래요. 음, 야, 이제 우리나라에 말러를 좋아한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네. 뿌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대중적인 콘텐츠에 이런 클래식 음악들이 중간중간 녹아들면
또 그런 분들께서 대중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보통 영화, 드라마, CF였는데 네. 이제 게임까지 하시니까 네.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지휘자 진솔이 지휘한 말러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말러 교향을 6번 A단조 비극적 1악장을 진솔이 지휘하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말러 교향곡 6번 A단조 비극적 1악장을 진솔이 지휘하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발체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듣고 싶은데 인터뷰가 더 중요해서 그럼요. 아쉽습니다. 예. 이거 너무 길어서 공연장에서 듣고 있기도 힘듭니다. 자, 김근아님 진솔주의자 유튜브 가서 즉시 구독 콕 했어요. 차명자님 와 진솔주의자님 대단하시네요. 멋지네요. 크렘님 너무 젊은 진솔주의자 아이돌급입니다. 하지만 게임하는 건 상상이 안 돼요. 너무 인간미가 뿜뿜이시네요. 이지연님 말러 궁금하네요. 이름은 미술가 같은데 음악가였군요. 김소진님 저도 말러 궁금하네요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덕분에 말러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말러 전도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지휘자 진솔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라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공식 질문입니다. 지휘자 진솔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음, 되게 부담되는 질문인데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무대 위일 때와 그 무대를 갖기 전 과정.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무대 위일 때는 저에게 지휘란 정말 행복 그 자체. 예, 정말 행복 그 자체고요. 무대가 오기 전의 지휘란 책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책임. 음, 왜냐하면 이제 그 무대를 갖기 위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갖잖아요. 예, 연주자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 연주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어떤 학구적인 계속 그런 뭐랄까 자기 발전과 악보 연구와 또는 연주자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도 제가 흔들릴 때도 있고 음, 그거를 연주자들과의 어떤 중간중간에 갈등적 요소가 되기도 하고 해석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또 설득하기 위해 저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연주가 잘 성사되기 위해서 제가 뭐 이거는 클래식 연주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좀 다르지만 또 무대의 정황이나 어 그런 관객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무대를 올려요. 그러다 보니깐 무대 전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가 좀 부담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이 연주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다 보니 책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사실 딱 손에 달려 있고 연주자분들의 컨디션에 달려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과 운 이런 거에 달려 있다 보니 즐기고 행복하고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음. 이렇게 무거운 질문에 네. 멋있게 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도 참 죄송스럽지만 네. 어떡합니까? 대본에 써 있으니 네. 물어봐야죠. 이 오케스트라는 참 묘한 존재예요. 그렇죠? 네. 하나의 우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지휘자님을 뵈니까 제가 하나 또 풀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거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랑 소프라노 두 분이 이제 음. 리허설을 하는데 네. 지휘자 선생님이 그때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조금 젊으셨어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 젊은 것도 아니에요. 40대 그렇죠. 중반이었으니까. 당시에 젊다고 생각이 그쵸? 드는 예. 그런 네네. 그런데 지휘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뒤에 어떤 다른 악기 어떤 하시는 분이 네. 잘 이렇게 안 따라오셨나 봐요.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이 음. 선생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되게 심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나 음. 쥐 똑바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랑 소프라노 현자는 얼마나 놀래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예. 얼어서 있는데 아니 지휘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아. 선생님으로 호칭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너 몇 음. 학번이냐고 막 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우리는 2시간 뒤에 이제 노래를 맞아요. 했는데 제가 5곡, 소프라노 선생님이 5곡, 둘이 음. 듀엣이 2곡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소프라노 선생님은 너무 무서우니까 또 아. 고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성악가분들은 또 마음이 여리고 노래를 잘 지금 무대가 아니 중요한데 근데 예. 이제 재밌는 건 네. 그런 일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음. 있었는데 막상 이제 예술의 전당에 관객분들이 꽉 차고 음. 뒤전 선생님이 아름답게 지휘하고 음. 오케스트라 분이 노래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정말 모르죠.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래서 야 이게 참 음.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우주 같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비슷한 전혀 다른 일이지만 갑자기 떠오른 게 모 오케스트라가 어떤 중요한 연주를 예술연당에서 네.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오케스트라가 아닌데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애호가분들이나 뭐 그런 바깥에서 관람하셨던 분들은 너무 네. 큰 실망을 하고 와, 어. 이거 진짜 오늘 시간 버렸다. 막 의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보니 연주자들을 알고 보니 예. 악기 하나가 망가져서 네. 악기 아. 하나가 딱 공연을 시작하려고 앉았는데 네. 관악기에서 하나 문제가 생겨서 네. 그 관악기가 수석 악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 같이 막 눈치 보면서 안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눈치 보고 어허. 그거를 지휘자 선생님이 나왔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눈치를 살짝 채신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라 연주 중에. 예, 그러니까 예. 악기를 서로 바꾸고 음. 그러면 이제 세컨 악기를 퍼스트가 받았으니 네. 잘 못하겠죠. 예. 내가 지금 처음 만져보는 악기니까. 네. 그래서 컨디션이 흔들리니까 주변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현악기에도 전해지고 해서 같이 좀 블렌딩이 안 됐던 거더라고요. 예. 사고죠, 네. 사건. 네. 근데 연주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그래도 위기를 넘겼어 했지만 이걸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호가분들이나 그거 보러 오신 분들은 와 실망이다 이 얘기만 하시고 끝났어요. 세상에. 야, 이게 오늘 대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토리만 풀어도 한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마이스트라가 오신다고 또 아랍에서 지금 예. 보시면 스튜디오에 보시면 아랍에서 압둘 교수님이 EBS에 오셨습니다. Welcome to EBS. Welcome to Korea.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Professor 압둘. 제가 그 아랍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저희 너무 동포가 오신 것 잘생기셔서. 같습니다. 예, 어. 와. 근데 처음입니다. 제가 음. 방송을 지금 진행을 4년째 하고 있는데 네. 아랍에서 이렇게 쓰고 오신 분이 지금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봄. 예, 그렇죠. 네. 이게 마이스트라고 온다고 지금 야, 우리가 EBS가 이런 곳입니다. 예. 자, 우리 아랍인들께서 제가 아랍 사람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안 생겼다고 지금 여러분 제가 아랍인 압둘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방송 끝나고 오셨으면 사진이라도 찍고 싶은데 네, 또 가셔야 되죠. 너무 아쉽습니다. Welcome to EBS.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다시 우리 네. 마이스트라 진솔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자, 클래식의 지금 대중화에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그 단어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이 대중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굉장히 저도 제 또래라든지 저보다 윗선이라든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제 선에서 제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그 현 정부와 네, 나이 편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말씀하시죠. 네, 그거 네. 무관하게 그냥 예전 예, 한국 나이로 네. 하면 38이에요.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이 세대 안에서 좀 저희끼리 하는 얘기와 또 조금 윗세대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또 저희보다 훨씬 아랫세대가 생각하는 방향이 매우 다르더라고요. 네, 이거를 좀 많이 합치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분명한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변할 거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중화,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그 문장 하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고 많이 변화하고 있고 예전의 클래식의 대중화는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금난세 선생님께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와 또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고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고 산 세대 그리고 예전에도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혼은 났지만 혼이 나면서도 또 열심히 죽어라 봤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커서 제가 됐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당시에 어떤
그런 향수를 자신의 예술이나 어떤 뭐랄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담아서 접목하고 있는 시도들이 또 많고요. 네. 또 제 이후의 세대들도 제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세대예요. 네. 저는 유튜브 세대보다 조금 뒤쳐졌거든요. 예. 그 세대들이 또 생각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따라가느라고 음. 정말 지쳐 있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클래식 음악,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방법은 향유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이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 많은 세대 간의 많은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과 의견 공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좀 힘써야 된다 생각해요. 음. 네. 저는 솔직히 대담을 더 하고 싶은데 네네네네. 예. 제가 말이 좀 아니요. 투머치 토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 네. 생각이 들고 네. 무대에서 뵀는데 네. 오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네.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네. 이 진중하고도 심각하고도 심오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홍남파의 고향의 봄, 플루티스트 토마스 벤촐리니, 진솔이 지휘하는 아르티제 라파시오나타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홍남파 고향의 봄, 플루티스트 토마스 벤촐리니, 진솔이 지휘하는 아르티제 라파시오나타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지휘자 진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르티제는 2012년에 창단을 했네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비영리 단체고요. 네. 예, 클래식 음악 전문가들, 젊은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이고 창단하였을 때는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학교를.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뭘 해보고 싶다 해서 앙상블로 조직을 처음 시작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네. 근현대 음악이나 아예 정말 창작 집단 친구들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작곡가들도 같이 해서 작곡 동인하고 같이 시작해서 만들어졌었고 지금은 일반적인 클래식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되
클래식 음악들을 종종 연주를 하고 있고요. 이번 6월 12일에 하는 레퀴엠 같은 경우도 아르티제의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그리고 말러리안 같은 경우에도 아르티제 프로젝트에서 처음 출발을 했는데 이제 말러리안으로 어, 단독적으로 이제 빠지게 된 그런 역사를 나름 가진 클래식 비영리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487님, 진솔님에게 진솔하게 여쭙니다. 여러 음악인 중에서 지휘자를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 또는 음악가, 멘토가 있으셨을까요? 음, 사실 저는 클래식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네. 클래식 음악에 대한 멘토라기보다는 집에서 좀, 어, 음, 가족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적도 있었고, 네. 어린 나이에.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방황의 시절들을 겪다가 지휘를 하게 된 거라서요. 어떤 실질적인 멘토가 있었다기보다 제가 혼자 결정을 해서 음, 지휘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한예종에도 몰래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몰래요? 예, 몰래 준비를 부모님 해서. 몰래요? 네. 와, 이거 또 서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굳이 멘토가 있다면 멘토는 아니지만 이제 온라인 멘토, 세이지 오자와 분의 얼마 전 타계하신 세이지 네. 오자와님의 영상을 보고 제가 홀딱 반해서 음, 저분 같은 지휘는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휘를 하게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4487님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 마에스트라 여주인공으로 등장한 배우 이영애에게 지휘를 가르쳤다라고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네. 자,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 찍으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우, 네, 네,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습니까? 어떤 부분 힘들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고 네, 사실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 같은 것들, 사회에 나와서 하는 것들, 한예종을 나와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일도 해보고 경험도 쌓고 하고 있는데 와, 마에스트라는 어쨌든 그 드라마 현장에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사실 사촌 오빠가 연예인이긴 해요. 그러세요? 누구세요? 네, 이준기라고 저와 이제 그 어머니 쪽 그러시구나. 사촌 오빠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전해 들었지. 뭐 예. 추석 때, 설날 때 뭐 그때 만나서 오빠 대단하다. 그냥 오빠 이 드라마 찍었어. 와, 대단하다. 이 정도만 들었지. 이게 뭐 마에스트라 현장에 가서 어떤 고생을 하며 많은 감독님들이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지 배우님들이 얼마나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영애 배우님께서 정말 소녀 같은 마인드로 열심히 배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역으로 지휘는 가르쳐 드렸지만 어떤 예술가로서의 마인드, 50대가 넘었음에도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배우시려고 하는 열정.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 배우 중 하나이신데 대장금을 통해서 그걸 제가 역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음, 마인드를. 그랬군요. 네. 예, 워낙 언론에 제가 많이 나와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 질문 네. 대본에 있어서 드리고요. 자, 다시 대본에 없는 질문 들어갑니다. 아, 네. 저희가 음악학끼리 만났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전 세대의 음악을 클래식을 하셨던 선배님들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잘 못 사는 음. 후진국에서 네. 어렵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지금 태어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대에서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세계 그렇죠. 경제 10위 안에 드는 네. 지구상에 286여 개국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궁금한 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뭐 KBS 교향악단, 서울시 교향악단, 국립심포니 이렇게 네.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네. 경제적으로 네. 나라의 지휘자가 외국 지휘자가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겁니까? 저도 궁금한
저도 저는 이 궁금한데 부분이 너무 속이 상하고 저도 속이 상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 예. 지휘자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날을 어 잡았습니다. 네. 저도 속상하죠. 네.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네. 윗세대 지휘자님들도 속상해하시지만 네.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시지는 않는 상황이라 전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도 사대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최근에 동남아 쪽에서도 연주를 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유학 시절에 동남아 쪽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학했을 때가 10년 전이니까 조금 예전이지만 당시에 동남아 친구들의 경우 거의 첫 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예. 서유럽 친구들이야 뭐 이게 너무 익숙하고 문화적인 발달이 돼 있는데 동남아 친구들은 어,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입장이었어요. 빨리 따라가고 싶다 하고. 네네. 그때 느낀 게 문화적인 어떤 나이가 있구나. 이게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나라의 경제 상황과도 비슷하게 같이 가지만 문화적 나이도 조금 있구나. 이 순수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약간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있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네 나라의 어떤 대표하는 장학생으로 유학을 와서 또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 세대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후발 주자로 이제 유학을 갔던 거고 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걸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체는 많이 성장했지만 예, 경제도 성장하고 아티스트들도 성장하고 제가 기획자 수들은 잘 모르지만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생겼지만 아직은 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인지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제 걱정을 하세요. 그런 얘기 하고 아, 다니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다 KBS 경영학단, 서울시경영학단 공리심판위로 협연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협연 안 해도 된다. 아니 협연 내가 일개 개인이 음, 성악가로서 예술가로서 협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진술주의자께서 제 방송에 나오셨지만 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클라우디오 아바도나 지금 현존하는 최고 지휘자 중 한 명인 네, 뭐 발레르 게르기에프나 네, 아니면 뭐 사이먼 애틀이나 네. 저는 연봉 2, 30억 혹은 그 이상 되더라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그렇죠. 하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재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수많은 지휘자들, 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수많은 재원. 최근에도 이승원 지휘자가 말코 네, 네, 콩쿠르에서 우승한 네. 것처럼 대단하시죠. 이런 네, 재원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우리 분들을 더 아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말씀하신 사대주의는 야, 요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음, 우리가 서양 음악을 볼 때 결국 우리 서양 음악이잖아요. 네,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서양인이 뭔가 지휘를 하고 악장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되지 않나. 네, 우리가 네, 이제 어지간한 유럽보다 잘 살거든요. 네,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명실공히 저는 그게 파악이 됐다고 생각해요. 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음, 의료도 빠르고 네, 대처도 빠르고 네, 네.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예술 분야를 조금 통으로 봐서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네. 장점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과 함께 음악도 더 발전을 해서 사실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질은 서양에서 왔고 그 나라의 것이 원래 맞다, 유럽에서 왔다 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대로 발전을 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그럼요. 부분들을 더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양궁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네.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이 우승하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음. 우승하는 게 더 힘든 네, 그렇죠. 네, 것처럼 네, 이제 네. 우리가 물론 옛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음, 우리가 우뚝 섰을 때는 네. 해외 콩쿠르로 우리가 축하하는 것도 음, 중요하지만 우리 자국에 그렇죠. 이런 젊은 세대들을 인정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대화 오늘 네.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대화가 남기 때문이에요.
문제 생기는 건 없겠죠?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네. 제가 여쭤봤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지휘자로서 다시 네. 돌아가겠습니다. 포디엄이 서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까? 포디움에 서기 전에 하는 일. 거울을 보고요. 네. 마음을 다지고요. 거울을 보는군요. 예, 아, 거울을 예. 보고 네. 약간의 그런 저를 다시 이제 한번 검토하면서 네. 마음을 다지고 네. 옷깃을 여며보고 네. 주문을 거는 거죠. 음. 네. 주문을 건다. 이게 나 예쁜가 보는 게 아니고 주문을 나 안에 있는 나에게 주문을 거는 느낌. 음. 네. 알겠습니다. 주문을 걸고 지휘하신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에서 제2곡 아침에 들판을 거닐면 바리톤 공병우와 진솔이 지휘하는 말로리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Ging heut Morgen übers Feld, da noch auf den Gräsern hing, sprach zu mir der lustige Fink, ei du Geld. Guten Morgen, ei Geld, du wirst nicht eine schöne Welt, schöne Welt. Sing, sing, schön und flink, wie mir doch die Welt gefällt. Auch die Glockenblum am Feld hat mir lustig guter Ding, mit dem Glöckchen klinge, kling, klinge, kling. Ihren Morgengruß geschellt, wär's nicht eine schöne Welt, schöne Welt. K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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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önes Ding, wie mir doch die Welt gefällt. Heia! Und da fing im Sonnenschein gleich die Welt so funkelan. Alles, alles Ton und Farbe gewann im Sonnenschein, Blum und Vogel groß und klein. Guten Tag, ist nicht eine schöne Welt, ei du Geld, ei du Geld. Schöne Welt. Nun fängt auch mein Glück wohl an. Nun fängt auch mein Glück wohl an. Nein, nein, dass ich mir nimmer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에서 제2곡 아침에 들판을 거닐면 바리톤 공병우와 진솔이 지휘하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가장 존경하는 음악인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지 오자와를 1번입니까? 정말 1번. 존경했어요. 그냥 근데 가장 존경하는 음악인이라 그러면 사실 뭐 죽은 말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 작곡가들도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이지 오자와를 그냥 팬심으로 좋아했어요. 예. 음, 다른 많은 지휘자도 계시지만 세이지 오자와가 작은 몸집을 가지셨어요. 네. 그리고 마르고 작은 몸집에 누가 봐도 동양 작은 남자. 사실 제가 알기로 유럽에서 동양 남자를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이제 편견을 깨고 어떤 정상에 오르시기도 했는데 그 지휘할 때를 보면 굉장히 음, 좀 다르더라고요. 나오는 에너지도 다르고 저의 지휘할 때의 아이디어는 제가 연주자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고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가볍게 말하면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를 관객석으로 그 연주자들이 토스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작용으로 이 연주가 만들어지고 관객들이 좋아하거나 어떤 감동을 받거나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세이지 오자와는 그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계신 분이었고 음,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지휘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토스를 잘한다. 네, 에너지, 어떤 음, 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느낌? 네, 저는 말씀하신 그 오자와 지휘자가 부러운 건 뭐냐면 네. 전 일본이 그를 응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동양인 더군다나 지휘자, 네, 기악가, 관악가, 성악가도 아닌 네, 지휘자로 동양인 남성이 성공한다라는 거는 네, 이건 뭐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일본 전체가 그의 후원자가 맞아요. 돼서 맞아요. 밀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아까 얘기한 거의 연장선에 있어서 음, 더 나은 문화 세계를 위해서 음,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밀어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진솔을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자, 앞으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네. 지금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들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오신 말 실수한 거 없나?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오신 곳이 EBS 네. 한국교육방송공사지 네, 네, 않습니까? 네. 자, 클래식 인생의 선배로서 미래 음악가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음, 사실 제가 해줘야 할 말보다도 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힘들어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고요. 언젠간 제가,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군요. 예. 예, 뒤에 꿈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음,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클래식 음악 시장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쉬운 건 없고 나중에 가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 그거를 저도 어떻게든 노력해 볼 테니까 음, 하고 싶은 만큼 눈치 보지 말고 어 열심히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되 음,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쉬고 싶다 하면 쉬고 내가 정말 여기 미쳐서 해보고 싶다 하면 그 자체로 또 에너지로 밀고 해보고 그런 좀 어떤 도제식보다는 자율적이면서도 아이가 원해서 하는 환경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굉장히 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막 반쯤 미쳐서 이거를 해내는 사람의 것은 천재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거는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마음이
든다면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책임감 없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제 주변에도 클래식 음악을 하지만 제자들이 가끔 힘든 상황에 포기하거나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또 예술하는 친구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히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예술을 하는 게 힘든가요? 일단 노동량이 많죠. 연습하는 노동량이 특히나 기악하는 친구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수많은 경쟁을 음. 거치고 선택되고 저도 아기 때 피아노 콩쿠르 엄청 나갔거든요. 음. 맨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붙고. 그냥 저는 네. 저 클래식을 한다고 하면 많은 네. 분들이 "아우 힘드시죠?"라고 물어보는 게 네. 저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조금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어렵지만 힘든 거랑은 좀 다르고 전 되게 즐겁거든요. 음.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니까 네. 만약에 오케스트라 관객석에 네. 오신 뭐 어떤 기업의 CEO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뭐 S사나 L사나 네. 그런 분들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수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했을 때는 80명, 100명 안에 그것도 수장인 많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10만 명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보다 저는 힘들죠. 훨씬 더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먹여 예.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렵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직업은 광대인데 정말 어렵다는 개념이 음, 방금 말씀 주신 그 예시에서는 그분들의 맥락은 먹고 살아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고 음, 어떤 선진적이어야 하고 네,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목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일단 힘들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약간 무대 위에 오르는 걸 감사히 여기고 음, 이 안에서 뭐랄까요? 그런 선생님들 간의 인사하고 어떤 그런 인간관계, 관계 그 안에서 지쳐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음, 아끼하게도 모자란 시간, 잠도 음, 부족하고 힘든데 수없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정말 어린 나이부터 계속해서 좌절을 겪어야만 하고 그리고 어떤 나이엔 되게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좀 청소년기 조금 지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슬럼프나 이렇게 좀 잘 케어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거까지는 좀 어려워요. 저희가 아, 양성하는 것만 알지. 그, 그렇죠. 이게 예. 프로로 데뷔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스템화되진 않았으니까 네, 네, 네. 다 어떻게 보면 각계전투에 네. 능해야 되는 거냐. 네. 그런 부분은 네. 힘든 부분일 수 있겠죠. 네. 길러진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같은 청년 음, 또는 좀 중년들까지도 조금 더 사회 안에서 그런 예술인에 대한 케어와 그 케어가 되려면 단순한 금전적 케어가 아니라 어떤 시민 의식과 예술인에 대한 의식 확장, 그리고 예술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 확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제가 갔어요. 더 투머치 토커예요. 아니야, 그게 말 시키면 아니라 안 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솔직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지휘자께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 대부분의 네.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네. 잘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진솔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 아직 작고 나약한 몸뚱아리 그리고 외향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걸 살아생전 동안 많은 것들을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문화적으로 특히 예술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로운 사람. 네. 그 이거보다 더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가 많이 유행했었죠. 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전공과 일과 어떤 그런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지휘하는 일이라든지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라든지 네. 그 모든 것들에서 제가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눈을 감는다면 너무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음악가, 예술가, 또 오늘 지휘자로서 출연하신 마이스트라 진솔 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거침없는 지휘자 진솔의 좋은 에너지와 만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또 인터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초대석 지휘자 진솔과 함께했습니다.